7, 8월 강의 150일 남았다고? 선생님 보면 시험이라는 것은 지금 마음가짐을 보면 이제 시험이 우리 선생님들을 혹시 짓누르고 있는 거 아니야? 시험은 희한한 동물이야. 동물이라고 표현해서 미안한데 이걸 크게 생각하면 크게 생각할수록 커져. 그래서 어느새 자기를 짓누르고 있어. 그치? 잠도 안 와. 죽겠어. 공부도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 그쵸?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면 너무 적어진단 말이야. 그냥 극복할 수 있는 거야. 누구나. 그쵸? 내 친구도 극복했고 나보다 미안해 이런 말해서 조금 모자르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작년에 합격했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크다고 생각하면 크게 다가오는 게 시험이야.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이거 뭐 까짓까 뭐 그거 그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그러면 금방 넘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선생님들 같이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6년을 공부했어요. 2차만 6년을 공부했는데 보면 1차 때 제일 시험 잘 봤던 것 같고 6번째 가장 잘 봤던 것 같아요. 1차 때 왜?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 봤고 6번째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뭐 한단 말이야. 그래 뭐 이거 안 한다고 못 살겠니 하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니까 뭐 공부도 잘 되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그러니까 공부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중간에는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 이렇게 사니까 항상 뭔가 짓눌려 사니까 부담되고 힘들었던 것 같아. 자 이제 임용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올 것만 공부하면 되잖아. 그 하루에도 다 하죠? 그 나올 것만 공부하기로 하면 하루에 다 못해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자 시험에 대한 부담을 좀 털어버립시오. 시험에 대한 부담을 더는 게 선생님들이 가장 빨리 할 일이야. 그래서 마음에 있는 부담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이건 시험은 선생님 만약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올해 합격 못해도 선생님 훌륭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이건 인생에서 하나의 과정이지 절대가 아니야 이건. 자, 그럴수록 훨씬 더 열심히 해준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수록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한단 말이에요. 더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훨씬 더 잘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험이 뭐 신주단지 굉장히 어려운 것이냐 막 하게 되면 사실 어렵지만 그걸 그렇게 여기게 되는 순간 굉장히 어려운 것이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이거 별거 아니야 하고 생각했을 때 문제 쓰는 거하고 이 문제 되게 어렵겠다. 지레 겁을 먹고 쓰는 거하고 다르죠? 자 우리 체육스님들 싸움을 잘 못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거 봐요. 선생님 체육스님들은 싸울 때 선빵이래요. 이게 아니라 눈싸움이래. 눈싸움에서 이기고 지고 해버린대 이미. 그러니까 선생님 이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눈싸움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거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저도 이걸 마지막에 정말 시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는 생각을 마인드 컨트롤 계속 했어요. 이건 별거 아니다. 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그 전까지 쌤 떨어지면 죽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잘 살더라고요. 떨어져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거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마음을 좀 편하게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 선생님 교육학, 사실은 교육학은 빨리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 그래야 9월, 10월, 11월 전공에 치중해요. 선생님 생각을 해봐. 7월, 8월 전공을 하게 되면 9월, 10월, 11월 교육학 때문에 너무 힘든 세월을 보낸단 말이에요. 심지어 작년 보니까 11월 달에 교육학을 6시간, 7시간 하는 사람 봤어. 그 사람들은 애만 사람들이지, 미친 사람들이지. 미안해. 혹시 작년에 그랬다면 그분들한테 욕을 보이는 것 같은데 미안해. 이러면 안 돼. 교육학은 이 정도 되면 그냥 이틀에 한 번 정도 써보는 정도에서 만족하고 그걸 이제 갖고 있을 정도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쌤 보면 거꾸로 공부해. 중요하니까 먼저 하고 덜 중요하니까 나중에 하고 말이 안 되잖아. 뒤에는 외울 것도 전공 외울 것도 많고 기평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공부하면 실제로 이런 사람 봤어요. 그러면 여기 말해준 사람도 있는데 죄송해. 이렇게 공부했다고 말해준 사람도 있는데 죄송해. 애만 사람 치울게. 올해 합격할 사람 이렇게 알았으니까 올해 합격할 사람. 이래서는 안 돼. 그쵸? 그래서 7, 8월 달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육학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 교육학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어, 쌤? 이제 딱 봐도 교육학은 형식이 나왔죠. 틀이 나왔단 말이에요. 답이 나왔으면 어떤 것만 하면 되겠어?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틀은 뭐예요? 틀은 거의 대부분은 원인하고 뭘 물어보는 거야? 대책. 지금 3번 나온 문제는 전부 다 원인과 대책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단 원인을 물어보는 어떤 것들만, 이론들만 바꿔지는 거죠. 문제 유형이 똑같고 이론만 바꿔진단 말이에요. 이론 역시 대책을 강구하는 어떤 것만 바꿔지겠어? 이론만 바꿔줘. 따라서 우리 쌤들이 어떤 것들만 잘 알면 되겠어? 이론만 잘 알면 된단 말이야. 이론. 원래 학이라는 게 여러분 교직하고 교육하고 차이가 이거죠. 교직은 교사의 생활과 관련된 것으로서 크게 이론보다는 합리적 생활이에요. 교육학은 그게 아니라 과학적인 학문이죠. 쉽게 말해서 자, 의사가 환자를 고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누구도 고칠 수 있다고 그랬어? 무당도. 그렇죠. 이거 많이 쓰니까 이제 다 알아먹네. 무당도 환자를 고칠 수가 있어. 근데 무당은 환자를 어떻게 고쳐? 작두타면서 고치죠. 근데 의사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고치죠. 교사는 의사하고 똑같이 전문가야.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고쳐야 되겠어? 학생들을 잘 성장시켜줘야 되겠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럼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 경험을 통해서 축적한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육을 하기 위한 이론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어떤 중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어? 이론 중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어떤 것만 바꾸면 되겠어? 이론만 바꾸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론이 좀 많아서 걱정이죠. 이론이 많아서 걱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올해 이걸 사실은 좀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어떻게 했냐면 출시 모의고사 반을 모집했어요. 모의고사 반을. 그래서 보니까 많이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유명한데 안 와서 문제지. 자, 한 10명 정도 왔어요. 10명 정도 모의고사에
그렇죠. 이제 노량진 같이 큰 학원은 많이 왔겠지만 이 뭐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한 10명 이분들을 모시고 모의고사 16회 내내 이 공식을 적용을 해봤어. 사례를 주고 거기에 이론들만 자꾸 바꿔가는 그런 연습을 했단 말이야. 아마 조금 이따 추시 모의고사를 드릴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보니까 추시 나왔는데 추가 시험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연습한 게 다 나왔어. 그러니까 어떤 거라는 거야. 나오는 게 이제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는 뻔하다는 거지. 그래서 정말로 농담 안 하고 4개월 공부하고 이걸 완벽하게 다 썼대. 물어보는 지문은 다 썼대. 제가 안 봤으니까 잘 몰라. 근데 물어보는 건 다 썼다는 거야. 놀라운 거 아니야. 교육하고 4개월 공부하고 물어보는 모든 논점을 다 썼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제가 시범 답안을 줬더니 쌤 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못 썼나 봐. 그래서 어떻든 그럼 사실은 그 정도 하고 제가 이제 이런 단어들을 썼냐 키워드를 썼냐 그랬더니 다 썼대. 그게 진짜 다 쓰면 19점 나오는 정도인데 모르지. 이제 내용이 어쩌는가는 모르는데 어쨌든 다 썼대. 그럼 우리도 방법은 그것밖에 없잖아. 방법은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쌤들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이를테면 지금 7, 8월 달은 추시 모의고사 때는 어떤 거 했냐면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다 통합형 모의고사를 봤는데 7, 8월 달은 분야별 모의고사. 물론 분야별 모의고사에다가 어떤 걸 플러스 하겠어. 통합형 모의고사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추가해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야별로 모의고사를 칠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대책형 문제를 어디서 찾는가. 이를테면 교육사회학이라면 교육사회학 이론으로 원인과 대책을 찾아보는 거야. 교육사회학 이론으로 원인과 대책을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나눠드린 다 나눠졌나요? 우선 두개 중에 두개 받으신 분 말고 두 개 중에 하나만 받으신 분. 하나 못 받으신 분. 자. 그래서 쌤 일단 1번 문제를 보면 어때? 분야별 모의고사 1번 문제를 보면 원인과 대책이 다 어디에서 나와 있어? 교육사회학 이론이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분야별 모의고사 교육사회학이다 그러면 거기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해요. 물론 여기에다 다른 이론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다면 교육과정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들은 설명을 해드릴 거란 말이야.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쌤, 이게 지금 우리 쌤 때 안 올 것 같아 걱정인데 9시에서 9시, 10시까지 거기에 교육사회학 이를테면 분야별 모의고사 이론 하나로 시험을 먼저 보고 하나로 여러 문제를 주는데 하나로 시험을 먼저 보고 그 뒤에 쭉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4시에서 4시 반에서 5시까지 이론 정리. 어차피 이론이니까 이론 정리를 해야 되겠죠. 왜 이론 정리가 필요한지는 곧 이야기해 줄게요. 이론 정리할 수 있도록 개념이나 이론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정리할 생각이란 말이에요.
개념이나 이론을 정리하도록 할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할까요, 쌤? 일단 알아야 되기도 하지만 이미 안 이론을 왜 이런 개념 정리를 하려고 하냐면 쌤 일단은 어디에다가 답안지에다 표현해내야 되잖아. 그럴 때 이론을 너무 장황하게 쓰면 답 안 주잖아. 키워드로만 된 이론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연습을 좀 해볼 생각이야. 그래서 자, 쌤 9시부터 10시까지 시험 보는 거 별로 안 좋지? 그럼 또 10시에 올 생각이지? 꼭 그렇더라고. 10시에 올 생각인 것 같아. 물론 쌤이 이 시험만 가지고 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시험 말고도 다른 교육사의 다양한 이론들을 풀이를 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쌤이 이렇게 진행을 할 생각이고 쌤 거기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쌤? 왜 이론이 필요할까요, 쌤? 왜 이론 정리가 필요하냐면 이런 것이 있어. 이를테면 자, 봐. 오늘 나눠드린 것 중에서 뒤쪽에 보면 추시 문제가 있어요. 추시 문제. 추시 문제 한번 봐봐. 뒤쪽에 추시 문제가 있죠. 오늘 또 처음 보신 분 추시 문제. 설마 다들 봤겠죠? 추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나왔냐면 철수가 부적응 학생이야. 이걸 무슨 이론으로 쓰래? 비행 이론으로 쓰래. 두 개를 골라 쓰래. 그런데 두 개를 골라 쓰라고 그럴지 실제 뭐 해줄지 정확히 이를테면 차별 접촉 이론, 낙인 이론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죠. 그러면 쌤 봐. 본론을 쓸 때 철수가 왜 어떻다 부적응 행동을 보이냐 그럴 때 그럼 차별 접촉 이론 알죠? 그럼 제가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쓴다? 이를테면 철수의 부적응 행동을 차별 접촉 이론으로 설명해 보면 거칠은 아이들과 돌아다니면서 비행을 또는 부적응 행동 또는 폭력적 행동을 배웠다고 볼 수 있겠다 하고 답을 썼죠. 답을 쓰고 나면 그에 대한 답을 쓰고 나면 그 다음 뭐 써야 되겠어? 차별 접촉 이론 왜 이게 답이 됐는지 차별 접촉 이론을 써야 되겠죠. 차별 접촉 이론은 비행은 학습됐다는 이론으로서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 뭘 써줘야 돼? 사례를 써줘야 돼. 자, 학습됐다는 이론으로서 뭐다? 학습 이론의 일환이다. 이렇게 썼다 그래봐. 그 다음 사례는 어떤 게 있어? 그런데 그런 건 어떤 교사야? 거기 최교사야? 최교사도 같은 생각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최교사 뒤에 보면 거칠은 아이들과 돌아다니면서 배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쓰는 거야. 항상 물어보았으니까 물어본 것에 대한 답을 쓰고 이론으로 답을 쓴 거잖아. 그럼 그 이론은 어떤 이론이고 그 이론하고 답이 왜 연계되는지를 써주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논술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답이고 이게 논거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게 결론이고 이게 논거.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런데 쌤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 부분이야. 이론을 안 외웠으니까 이론 쓰기가 어려워. 이럴 때는 차별접촉 이론이란 낙인 이론이란 이런 것들을 쓰기가 어렵단 말이야. 자, 봐. 낙인 이론 아는데 여기다 그럼 제가 써줄게. 여기 이론만 써봐. 자, 두 번째 철수가 부적응행동 이론을 낙인으로 보면 철수가 학생들에게 다른 그러니까 중요한 타인인 동료들에게 문제아라고 낙인됐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낙인 이론은 왜냐하면 낙인 이론은 뭐야? 어떤 이론이야? 낙인 이론은 그다음
봐. 낙인 이론이 뭐야? 이 이론을 이야기해봐. 좀 쓸말이 좀 그렇지. 그걸 하려고 나중에 이거 하는 거야. 자, 제가 한번 해볼게. 그럼 낙인 이론은 그 행동보다는 주의 평가에 의해서 비행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비행이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이 정도는 써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낙인은 그 행동보다는 주변의 평가에 의해서 비행이 일어난다는 이론으로서 이제 사례를 보니까 철수는 어때? 철수 행동 자체도 어느 정도 문제 있을지 모르지만 그 행동보다는 주변에서 애들이 뭐라고 할 때마다 문제하라고 낙인 찍는 게 또는 평가하는 것이 철수 행동을 철수 행동을 이 빈발하게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이 어느 부분을 잘 못 써? 그렇지. 이 부분이 핵심이겠지. 그런데 이론으로 봐라 그랬으니까 이론을 얼마나 잘 적용했느냐를 보려고 하는 거죠. 쌤 봐. 의사가 아까 똑같이 의사가 그 이론을 잘 적용해서 환자를 잘 치유했다면 최고의 의사가 되는 거죠. 닥터 이방인이 되는 거죠. 이종석이 된단 말이야. 네? 그런데 자, 그래서 이런 이론을 얼마나 잘 적용하는가를 물어보고 싶어. 그래서 왜 원인 대책형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이런 이론들을 얼마나 잘 적용해서 여러분 자 봐. 우리가 병원하고 학교하고를 무슨 기관이라 그래? 보통 교육학에서는 병원하고 학교를 무슨 기관이라 그래? 응? 그렇죠. 봉사조직. 어우, 대단해. 쌤 공부 많이 하셨네. 그쵸? 봉사조직이고, 쌤, 그럼 한 번만 더 답을 해줘요. 봉사조직의 특징은 뭐예요? 그렇죠. 고객을 위한 조직이지. 이때 고객은 어떤 걸, 누구라 그랬어? 교육학에서 교육행정이나 이런 데서 고객은, 교육사학이나 교육행정의 고객은 홈플러스 고객, 이마트 고객이 아니라 은행의 고객이라고? 아니지. 자, 이때 고객은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자기의 문제를 위탁한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환자는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자기의 일을 위탁했어? 의사. 학생은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위탁했겠어? 교사.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 교사는 그럼 자기의 올바른 성장을 맡겨준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작두 타야 돼? 아니면 과학적 증거에서, 과학적 이론에 의해서 잘 키워가야 되겠어? 과학적 이론에 잘 키워야지 작두 타듯이 쌤 감을 믿고 이때쯤 때리면 되겠네? 애들 이때쯤 때리면 잘 커. 이렇게 생각하고 쌤 학생들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문제를 다 왜 원인 대책형 문제를 알겠죠? 자, 철수가 부적용 행동을 했단 말이야. 지금 잘 크고 있어? 못 크고 있어? 못 크고 있으니까 뭘 해야 되겠어? 원인을 파악하고 그걸 뭐 해야 되겠어? 대책을 세워서 잘 크도록 이끌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어떤 문제가 되겠어? 원인 대책형 문제가 될 거고 거기에 이론을 얼마나 잘 적용하느냐 문제고 그러면 선생님 봐. 이 이론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가 교육학 논술이니까 이 이론을 얼마나 잘 적용해서 사례에 적용했느냐가 물어보고 싶단 말이야. 그럼 답도 물론 점수를 채점하겠지만 이론은 어떤 거겠어? 이론 속에 키워드가 있겠고 이 키워드를 얼마나 잘 적용해서 답을 찾았느냐를 본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쌤 제가 보니까 이 이론이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까지 시험 나온 걸로 봐서는 그럼
객관식 기출이 있죠. 거기서 나왔던 걸 벗어나질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객관식에서 나왔던 것이 벗어나지 않는다면 제가 지금 그래서 800개를 이론하고 영어는 심족시 써라고 쓰는 거고 이론은 여기서 많이 안 돼. 또 너무 놀래고 그러네. 800개나 외워야 되네. 아유, 그 정도는 아니야. 800개는 아니고 영어가 많으니까 그리고 좀 겹쳐.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뭘로 시험 보려고 이렇게 한 3, 40개씩만 시험을 치를 생각이야. 원래는 오늘 이 800개 남아있는 이 부분을 이론을 나눠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이론에서는 여기다 어떤 걸 써야 될지, 여기다 있으면 장황하게 4줄, 5줄 쓸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해서 그걸 다 써? 그러니까 몇 줄로 요약하는 거, 한 줄로 요약하는 거. 그치? 그래서 한 줄로 요약하는 거, 한 줄로.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어떤 것들, 요소들을 쓰는 거, 요소. 조금 이따 요소가 왜 중요한지는 이야기해 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쌤 드릴 거란 말이야. 용어집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제본을 맡겨놨기는 좀 걱정돼서, 우리 쌤들이 뭐 제본만 하면 다 돌아다니니까. 제일 힘들었던 게 기출문제에서 뭘 찾아내는 거야. 이거 찾아내는 건데, 용어들 찾아내는 건데, 되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한다. 며칠 만에 보면 또 노량진이 다 돌아다니고 있어. 그래서 시간마다 나눠줄까? 아니면 그냥 어차피 돌릴 거 포기하고 그냥 다 돌릴까?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쌤, 봐. 우리나라 학생들이 OECD 학생들 중에서 성적은 높은데 동기는 굉장히 낮다고 그랬지. 이걸 자효능감 이론으로 써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 써야 될지 망설이지만 우리가 어떻다 그랬어요. 이럴 때는 자효능감이 요소로 써야 되잖아. 그럼 자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고 요소는 지난 경험, 크로체 모델링, 언어적 설득, 그 다음 신체적 해석, 신체 반응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로 써줘야 되거든. 근데 이런 것들만 쓸 수 있도록 테스트를 해서 암기해버리도록, 그날 암기할 수 있도록 40개를. 그러면 대강 중요한 것만 해도 다 할 수 있겠죠. 덜 중요한 건 집에서 그냥 읽어봐라 그러고 중요한 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쌤 제보인 좋게 쌓이면 더 제보인 좋다 그런다. 분명해. 아니면 매주 하는 게 좋겠다. 자, 제보인 좋다. 매주. 그럴 줄 알았어. 무조건 제보인 좋다고 그래. 근데 제보는 특징이 유출이 쉽잖아. 매주 하는 것도 유출이 쉬워요? 이미 계약해놨어요? 자, 저쪽 친구고, 자, 우리 바꾸자. 이렇게 다 계약해놨죠? 선생님, 바꾸지 마십시오. 한 사람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거 바꿔서 뭐하게? 더 헷갈려 합니다. 더 헷갈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종로의 기출에서 벗어나지 않고 약 800개 정도인데, 여기에서도 한 400개 정도는 논술이 나오기 부적합한 한 것들이지만, 그래서 쓸 수 있으면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해두는 거고, 한 400개 정도가 이론으로 나오시죠. 400개도 아니고 30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좀 잘 알면 될 것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쌤, 이걸 왜 하는지 이제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답 쓸 때 굉장히 도움될 거란 말이야. 이를테면, 쌤들 이런 거 있잖아. 어떤 사례를 주고 에릭슨 이론으로 써라. 또는 콜버그 이론으로 써라. 그치? 그러면, 에릭슨 이론으로 쓰려고 보니까
읽었던 게 너무 많아. 2장이나 읽었어요. 에릭슨 이론. 어떤 걸 써야 돼? 그치? 사실 에릭슨 이론은 한 줄로 바꾸면 어떻다 그랬어? 인간은 사회적 존재고 사회적 욕구 충족 과정에서 성격이 형성된다. 이게 핵심이죠. 그럼 사회적 욕구가 충족이 못 되면 성격이 형성이 안 되겠지. 즉 어렸을 때 신뢰성을 쌓아야 되는데 사회적 욕구, 엄마하고 사회적 욕구가 있겠지. 근데 엄마가 뭐 배고플 때마다 우유를 줬으면 욕구를 충족해서 신뢰성을 쌓았겠지만 엄마가 배고플 때마다 게임하고 계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불신감을 쌓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어떻든 한 줄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만 뭐 할 수 있어? 매끄럽게 쓰고 분량을 맞춰가면서 전체 답을 잘 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쌤, 자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물론 여기는 다 어디에서 기출문제 몇 번째 문제다. 2000 몇 년도 어떤 문제다. 그걸 밝혀놨어. 그치? 혹시 문제가 정확히 안 맞더라도 이해는 해. 비싼 쪽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행정고시 문제를 봤어요. 2차를. 거기 봤는데, 거기 이제 교육사회학 문제가 있어요.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교육철학 문제 다 있어. 오늘은 그런 교육사회학 문제를 풀어줄 건데, 사실은 이론이 쌤 이해도에 따라서 우리가 상, 중, 하로 나눌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기본 이론들,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이론들, 굉장히 조금 어려운 이론들, 적용하기 어려운 이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이 이론은 조금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지금까지 우리 스님들이 나왔던 이론들은 다 이쪽이지. 이쪽이란 말이야. 그런데 작년 시험 보고 전부 다 어땠어? 국가시험인데 너무 쉽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마 항상 그렇지만 쉽다는 말 나오면 그 다음 어때? 조금만 높여주라 그러죠. 이쪽으로 높이면 사실 이렇게 공부하면 절대 못 쓰죠. 중정도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시험의 특징을 보니까 교육사회학에서 나왔던 행정고시 특징을 보니까 중정도 문제야. 중정도. 그럼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쓰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지? 뭘 써야 되지? 이런 문제죠. 예, 그래서 쌤 여기는 안 다루겠습니다. 나오지 않고, 그렇죠? 이 정도까지만 하고 중을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시험은 1, 2점이 중에 그런데 분명히 중정도 되는 이론을 한 문제 정도는 출제하지 않을까. 이 출시에서는 6문제 이론을 냈는데 6문제 이론 다 뭐였어? 하야. 그래서 나보다 출시 문제를 찍었다고 그러는데 창피해 죽겠어. 안 찍었어. 다 하니까 누구나 아는 문제들이야. 그치? 단지 4개월 만에 되니까 써봤으니까 굉장히 써봤으니까 어느 정도 썼겠지. 굉장히 잘 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흥분한 거야. 흥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도 문제까지 다뤘으면 좋겠어. 이건 우리가 사실 내지는 않을 거라고 봐. 우리가 상 문제 같은 건 이를테면 철학에서 막 푸코 문제를 깊게 낸다든가, 그렇죠? 우리 여기 미수쌤들 많이 있는데 뭐 지책의 문제를 낸다든가. 알았어, 지책이라 아니고 미수쌤들은 뭐라고 부르더라? 재책이? 지책. 알았어, 미안해, 지책. 이런 문제를 낸다. 이런 것들은 안 나올 거라고 본단 말이야. 모르시구나. 몰라도 돼요. 우리가 미국 사람들 다 알아야 된다는 부정이 어디가 있어? 몰라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 문제는 나오지 않고 이 두 가지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이것도 거의 대부분 이쪽에 나올 건데 한두 문제를 내서 변별을 시키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논점이 6개, 5, 6개라면 한두 개 정도 논점은 상당히 수준이 있게 되면 쌤은 어떻게 되겠어? 변별이 적절하게 될 것 같단 말이야. 네. 자, 그래서, 교육학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오늘 7, 8월 달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도 이야기했고, 교육학. 아마 7, 8월 달만 되면 쌤들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고 정리가 될 거야. 시험 볼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겠고, 답, 이론, 사례. 답, 이론, 사례. 이런 생각을 갖고 쓰면 쓰는 때 어렵지 않단 말이야. 네. 이론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사례를 적당히 비벼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쌤, 우리가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 시험 볼 때는 제가 생각해도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인 것 같아.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한 때, 적게 한 때 크게 차이가 없는데 어떨 때하고 마음을 졸일 때하고 마음을 좀 대담하게 가질 때하고 차이가 제일 많이 났던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을 쓰면 조금은 여유를 좀 갖고 좀 여유 가져라 그러니까 됐다 내일부터 휴가다 이러지 마. 가족들 내일 홍콩 가기로 했는데 지금 바로 끝나자마자 전화해서 잠깐 기다려. 나도 갈 줄 몰라. 이러지 말고 가도 별로 재미없어. 그래서 일단 마음가짐을 진짜 잘했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 교육학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공부 방법.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딱 한 번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좀 안타까워서 그래. 쌤 공부 방법은 우리 쌤들은 책을 공부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책부터 펴요. 책. 그리고 읽기 시작해. 이 방법이 가장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자, 공부한다 그러면 백지부터 내서 지난번에 했던 것들을 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는 그래서 어떨 때부터 시작하면 읽을 때 공부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또 책을 읽을 때도 책을 1시간 읽었으면 30분 정도 내가 뭐 읽었는지 뭐 해봐야 돼. 정리를 해봐야 돼. 전공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공부는 여기 읽는 데서 시작된 게 아니라 정리하는 데서 시작된다니까. 특히 논술은 자기가 안 써보고 자기가 머릿속에 없는 거 이해만 하고 암기되어 있지 않거나 날라가 있는 것들 인출하기 어려운 것들은 필요 없는 거죠. 객관식이야 뭐가 있으니까 앞에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끄집어낼 수 있겠지만 주관식은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있지 않는 것은 쓸 수 없어. 그래서 쌤 단권화가 필요한 거야. 10권을 보면 절대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해는 했을지 모르지만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단권화해서 뭐 할 수 있도록 잘 끄집어낼 수 있도록 단권화. 그리고 백지부터 보는 거 책부터 보지 말고. 그래서 그려보는 것들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제일 좋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오늘 듣고 나면 땡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 가서 보면 도서관 가서 보면 시험 책 읽고 있습니다. 그쵸? 공부하는데 책 읽고 있어. 그 방법만 좀 피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꼭 단권화. 전공은 무조건 단권화입니다. 절대 여러 번 봐서는 시험장에서 절대 생각 안 납니다. 더 헷갈립니다, 차라리. 한 권을 보시고, 자, 그래서 이런 생각. 내가 어려운 거 맞춰서 합격한다. 이런 생각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안 틀리는 것을 최대한 실수를 줄여야 합격합니다. 시험은 그렇습니다. 박사를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은 최대한 실수를 누가 줄이느냐가 관건이지 어려운 것 맞추냐가 관건이 아니에요. 그럼 최대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겹더라도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당구나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드리죠. 혹시 다른 거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터디? 쌤 스터디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쌤 스터디 할 때 저기를 해야 돼. 첫 번째가 스터디 할 때는 나이가 어때야 돼? 같으면 안 돼. 그래서 나이가 같거나 말로 놓으면 안 돼. 말 놓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터지기 말문이 터지기 시작하고, 말문이 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망치게 되죠. 그래서 말문이 터지기 시작하면 어부가 된단 말이야. 망친단 말이야. 됐어. 유머도 안 통하는 세상. 그래서 스터디는 지금 하던 대로 하되 스터디가 부담되면 하지 마십시오. 그냥 혼자 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단 혼자 하면 진도 문제 때문에 조금 스터디를 권장하는데, 스터디가 나중에는 지역이 좀 다르면 좋은데 지역을 어디로 선정할지 모르잖아.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합니다. 그치? 그래서 쓸데없는 거 막 자료 주고, 이거 중요하다 외우라고 그럽니다. 다 망하죠. 다 망해. 그래서 쌤이 안 나올 건 신주로 가자. 안 나올 건 절대 안 나온다. 시험은 어차피, 어떤 거야, 쌤? 도박하고 비슷해, 시험은. 그러니까 도박할 때 어떻게 해, 쌤? 선택과, 될 것의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쵸? 브라질이 1등 할 것 같아? 독일이 1등 할 것 같아? 우리나라가 1등 할 것 같아? 일본이 1등 할 것 같아? 뻔히 나온 거 있잖아. 브라질이나 독일 같은 쪽이지, 우리나라, 일본 쪽 아니잖아.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혹시 우리나라 1등 하는 거 아니야? 하고 공부를 해. 아주 놀라워. 그럴 경우는 없어. 안 나올 건 죽어도 안 나오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1등 하면 어쩌지 걱정하면서 공부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절대 1등 못 하겠지? 옆에서 박지성이가 우리나라가 1등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래? 하고 또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옆에 사람 귀에 말하면 이제 또 얇아져서 그것도 보고 저것도 보다가 결국은 중요한 거, 자기가 원하는 걸 놓치게 된다. 한번 잘 반성해봐. 자기가 알아서 틀린 게 많은지 몰라서 틀린 게 많은지. 알아서 틀린 건 헷갈려서 틀린 것도 알아서 틀린 걸로 두면 헷갈려서 틀린 게 훨씬 많죠. 몰라서 틀리면 마음이라도 편하잖아. 그리고 그 뒤에 안 돼 틀리면 잠이 안 오잖아.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라도 모르는 건 그냥 틀려줘. 그리고 아는 건 최대한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없죠?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쉬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